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좀 분석을 할 텐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좀 무겁죠. 자, 앞에서 약간 다른 유튜버들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무거운 얘기는 무거운 얘기잖아요. 삼성전자 얘기니까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안 올라가서 너무 걱정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른 삼성전자를 좀 이제 보통 5천만 원 정도 그 이상 단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삼성전자를 좀 조금씩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투자 전략을 계속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실 거지만 작년에 이제 투자 전략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아니라고 2차전지 말씀을 차라리 2차 전지가 낫지 않나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이 작년 이제 삼성전자가 시세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고 그리고 올해 연초에 고점 찍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지금 몇 번을 드렸었는데 참 중요한 거는 그런 건 것 같아요. 한참 막 올라가고 있을 때 한참 삼성전자가 막 주가가 100만 전자니 어쩌니 할 때잖아요. 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해도 주가가 한참 올라갈 때는 귀에 안 들리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지지부진하고 지루하고 오히려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 버리니까 7만 전자가 대놓고 보니까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전에 삼성전자가 막 100만 전자니 어쩌니 얘기를 했을 때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이 아니라 그랬었는데 왜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지지부진해서 행보할 때도 계속 말씀을 투자 전략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때나 뭐 관련된 테마 때 늘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건데 어찌됐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고민들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삼성전자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 않다면 삼성전자를 매수해야지 맞는지 이번 달만 해도 그래. 이달만 하더라도 이달에 그 서머레리 유망주들 막 말씀드린 7월 2일자에서 신고가 시대에서 어떻게 투자해야지 되나 이런 얘기 드리면서 신고가 시대에서 이런 종목들 투자하자. 거기서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을 핵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벌써 30%가 넘게 올라버렸죠. 몇 거래를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장기 전망과 단기 전망. 장기 전망과 단기 전망의 경계. 그것은 이슈냐 펀더멘탈이냐. 펀더멘탈 쪽만 따질 거면은 장기 투자로 가는 게
뭐 더 그렇게 찾는 게 맞겠고, 그렇지 않고 이슈만 따진다면은 단기 투자 쪽이 맞겠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상당히 따랐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막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 버려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럼 그건 단기 투자인가요? 장기 투자인가요? 반대로 당장 이슈가 있어서 매수를 했어요. 당장 수익을 내고 싶어서, 당장 이슈 때문에. 근데 안 올랐어요, 주가가. 그리고 계속 기다렸어요. 물렸죠. 그렇게 2년 됐어요. 그럼 그건 장기 투자인가요? 그건 단기 투자죠. 기간을 짧게 가지고 갔지만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갔지만은 단기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죠?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리스크가 준다는 거죠. 리스크는 많이 줄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단기적으로 수익 창출이 됐어요. 그럼 뭐죠? 안정성도 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성도 가지고 투자를 했지만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었다. 이런 게 사실은 가장 재밌는 거죠. 가장 좋은, 잘 투자가 된 거죠. 반대로 리스크 높은 쪽에 들어갔어요. 리스크가 높은 쪽으로 이슈만 보고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갔는데 물려버렸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됐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수익을 못 거둔 거고, 처음에 들어갈 때도 많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간 거고, 아주 못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장이 추세가 랠리다, 위에 있다. 지금 자, 코스닥이고요. 코스피도 보자고요. 어쨌거나 상승 추세를 그릴 수 있는 위에 있다, 시장이. 그때 하고 상승 추세 이거하고의 이제 이거의 역선 하고 주가가 반대다, 이런 식으로 역선, 추세 아래에 있다. 다르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다르죠. 지금과 같이 추세 위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대세 상승 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세 상승 추세 위에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생각을 하고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슈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지 돼요. 그 이슈라는 부분이 펀더멘털적인 이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지 됩니다.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구 정치인 관련주다라는 이슈가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개발이 되었다, 아주 좋은 제품이 개발이 되었다, 이런 이슈가 있을 거고, 정치인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런 거는 실제로 펀더멘탈하고 연관이 안 되는 이슈. 그 다음에 뭐 당장 내년부터 큰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되었다,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펀더멘탈적인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놀라운 실적이라든지, 그런 놀라운 실적 자체가 시장에서 예상하고 평가하던 이 회사의 그런 영업력 자체보다 실제로 나온 게 훨씬 높았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주가를 상향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이것도 펀더멘탈적인 요인의 이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슈 따라가는 게 맞는데 이슈를 따라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상승 추세 위에 있을 때 이슈 따라가는 게 맞는데 그 이슈가 펀더멘탈적인 요인이라면은 안정성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투자가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투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은 단기 관점에 수익을 내는 이슈에 대한 투자가 맞을 거다. 그렇지만 그 이슈에 대한 투자 자체가 펀더멘털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 훨씬 좋다는 거. 자, 여기서 그러면은 왜 삼성전자는 왜 여러분들이 승리를 못하고 있는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슈가 없다. 답은 그거예요. 이슈가 없다는 겁니다. 정답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제가 얘기해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은 시장이 추세 위에 있고, 그렇다면은 이슈가 되는 종목들 주가로 수급이 몰려서 그들 종목이 올라가죠. 그게 바로 제가 다시 7월 에코프로비엠은 작년부터 이거는 몇 차례를 추천을 드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투자 전략을 통해서 진짜 분기마다 계속 한 2번씩은 추천드린 것 같은데요. 7월 2일날 또 추천을 드렸죠. 이건 뭐냐? 펀더멘탈과 관련성 있는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수급은 이슈를 찾아서 붙는다. 안정성까지 따진다면 펀더멘털과 관련될 수 있는 이슈 쪽으로 붙는다. 그거고. 그러면 구태여 삼성전자 쪽으로 타짜들이, 기관 외국인이 붙을 게 없어요. 이슈가 될 만한 거 찾을 게 없어요. 펀더멘탈 쪽으로는 많죠. 펀더멘탈 쪽으로 많으니까. 펀더멘탈 쪽으로 기대할 부분과 평가가 좋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다 그러고 계속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근데 시장이 추세 위에서 놀 때는 이슈고, 시장 아래에 있을 때는 펀더멘탈로 장기 투자고, 그래서 안 오르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뭐예요? 지금 시장은 이슈예요.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당장 주워 먹을 게 지금 시장 유동성 때문에 당장 수익률 게임인데 왜 몇 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몇 주, 몇 달이면은 몇십 프로의 수익도 챙길 종목들이 있는데요. 미쳤다고 몇 년 동안 그 수익 낼 거를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데 들고 간다? 펀더멘털만 믿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철저하게 주식시장에서 소외당하고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논리적인 사고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의 시기들이 있는 거고, 이슈 따라서 투자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들을 역행해요. 계속. 지금은 몇 년씩 보면서 투자할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당장 수익률 게임을 해야지 되는 시장이야. 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슈가 묻어있는 쪽을 택해서 가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냥 횡보 상태인 거고, 이놈 때문에 또 코스피도 별 볼 일 없는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를 코스피에서 띄어내고 보면 코스피는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또 자, 전체적으로 이런 기조들은 사실상 삼성전자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반도체 전반적인, 자, 반도체의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볼 텐데요. 해외 주식 차트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뭐가 상당히 잘못됐는데, 네, 화면이 뭐가 좀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해외 주식 차트를 봐야지 되죠? 네, 해외 주식 차트. 이렇게 해외 주식 차트 지금 먼저 보시는 종목이 TSMC입니다.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업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서 가장 큰데, 이 회사 주식도 보세요. 별 볼일 없죠. 여기도. 삼성전자하고 조금 다를 뿐이지, 그닥 크게 막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AMD. AMD 주가는 조금 달라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퀄컴, 그 다음에 인텔 쪽 보실까요? 인텔 쪽도 주가 안 좋죠. 딱 보시는 것처럼 안 좋아요. 인텔 쪽 주가.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도 안 좋죠. 주가가. 그런데 반도체가 장사가 안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예요. 이슈가 없다. 당장 뭔가 매력을 끌어서 당장 해먹을, 수익 내먹을 이슈가 없다. 근데 엔비디아 보실래요? 엔비디아는 주가가 완전히 달라요. 주가가 확 올랐죠? 이거는 왜일까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죠. 가상화폐 채굴도 있었고, 그래픽카드 수요가 늘었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라는 이슈도 있고요. 지금은 단순한 펀더멘탈은 그냥 놓아두는 게 맞습니다. 이슈에 집중을 해야지 되고, 그 이슈가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포함됐거나 펀더멘탈적인 요인이라면 그게 투자하기 매우 좋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텔과 엔비디아의 주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인텔은 CPU 중점이면서 물론 이제 그래픽카드도 GPU도 하고 있고, 그래픽카드가 훨씬 더 중점인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쪽에 이슈가 강했다는 거고, 그게 적절하게 섞여 있는 AMD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끼어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왜 주가가 이 모양이었는지 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삼성전자는 추세 위에 있는 시장 상황에서, 시장이 추세 위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세 상승 랠리장에서 언제 이슈를 받고 주목이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 지쳐서 팔 때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 지쳐서 주식을 팔았을 때부터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조금씩 이슈거리들이 나올 거예요. 나올 만한 것들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이슈거리들이. 어차피 4분기 정도 돼서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분기 중에 삼성전자 주가가 좋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기운이 빠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후에 한 7만원 초반선까지, 중초반선까지 빠진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향후 삼성전자가 사업에 대한 어떤 전망을, 어떤 계획들을
내놓는 시기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있을 거고요. 그 시기가 4분기라고 봅니다. 그런 이슈 상황이 발생했을 땐 TSMC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하고는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국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도 되고, 그렇다면은 또 글로벌 유동자금이 선순환 구조를 시장에서 만들어주면서 지수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종목들이 또 올라가겠죠. 코스피 200과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3분기도 주식시장은 업종을 봤을 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발목이 묶여서 삼성전자를 뺐으면은 코스피는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지금 코스피에서 27% 비중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차지합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이 모습이지, 그게 제외가 됐으면은 지수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어찌됐거나 점진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우량주들 쪽에서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는 계속 끌고 가겠지만,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부활하는 4분기의 흐름에서는 지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버릴 건가 갖고 갈 건가의 문제죠.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가.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결국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냥 삼성전자를 일단은 놔주고 그동안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4분기 중, 그러니까 주가도 75,000원이 깨지고 7만원 초반권까지 기다렸다가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정리해놓고 다른 종목들에서 수익을 내고 갈 건지, 아니면 절반만 매도해놓고, 모르죠. 제가 신은 아니니까. 당장 내일부터라도 급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절반만 매도해놓고 그 절반은 가지고서는 이슈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이왕이면 펀더멘털이 묻어있는 이슈 종목들, 그들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그냥 좀 기다렸다가 다시 저가 매수를 한다든지, 전략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마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수익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뭔가 좀 움직였을 때 수익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그래서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위험 부담도 있지만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반을 매도해 놓고 그 나머지 절반 가지고 좀 다른 데서 수익을 얻어 놓은 다음에 다시 삼성전자가 빠지면은 그 주식을 더 많이 살 수가 있죠. 절반 매도한 거에서 다른 종목들로 해서 수익이 더 났으니까, 그러면은 그 절반 매도한 자금 자체가 커질 거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또 사게 되면은 지금 보유한 주식보다 그래도 1-20% 더 많은 주식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냥 들고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개인 투자자가 높은 수익을 얻기는 힘듭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더 뭐 많이 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의 무거운 얘기 삼성전자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